예, 안녕하십니까. 정한입니다. 오늘은 홍콩의 그 점중 사건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말로는 시안강 짠종 스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우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국이나 홍콩에서는 점중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처음에 저도 조금 좀 무식한 게 그 중국어 한자로만 봐서 그 차지할 점자에다가 가운데 중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어 점령하다, 차지하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이거 아닌데? 뭐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완전 반역이잖아요. 이거는 민주화 시위가 아닌 반역인데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가운데 중자가 중국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센틀러,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그 한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중국이 아닌 홍콩 센트럴 역,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차지하고 뭐 시위를 벌이는 사건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대륙, 그 다음에 홍콩, 그리고 서방 나라에서 그 어떻게 보도를 했고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중국 그 바이두에서 기사가 있어서 그냥 그걸 이제 모아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 해석이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틀린 점이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믿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이 해석을 하고 그냥 제 생각 같은 걸 말씀을 드리는 걸로 끝을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홍콩 점중 사건이 중국 대륙 홍콩 및 서방 세계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 제가 홍콩의 화근 4인방을 말씀을 드리면서 홍콩 민주화 시위, 그거는 나라마다 평가가 틀리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보는 입장, 홍콩에서도 보는 입장, 그 다음에 한국에서 보는 입장, 그 다음에 영국과 미국 뭐 이런 서양에서도 보는 입장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데올로기와 진영에 따라 틀려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본문 기사에는 그걸 이제 뭐 좀 문장을 분석하고 뭐 이래서 올린 건데요. 저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자세하게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간략하게 소개하는 걸로만 하겠습니다. 자, 홍콩 점종 사건은 중국에서는 불법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불법 운동이라고 여기서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 사이트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불법 운동이라고 계속 나와도 양해 구합니다. 자, 이 불법 운동 진행이 50여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중국 대륙, 홍콩, 그리고 서양 여러 국가에서 매체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졌으며 열성을 다해서 분석과 뭐 연구를 하면서 각자 연구원들, 뭐 교수들, 정치인, 경제인들이 또 이제 자기네가 갖고 있던 뭐 관점이나 뭐 이런 거를 글로 발표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는 입장이 다 틀리니까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혼란스럽죠. 그 편치 않은 부분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진영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불편한 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여기다가도 쓰기도 했지만 여기 그 기사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의 회고를 먼저 하자면 2013년 상반기부터 그게 이제 운동이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4년 때부터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이게 정식적으로 이제 그 불법적인 시위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센트럴로 점령하여 사람과 화평케 하자. 그러니까 중심 그 역으로 모여서 시위를 하되 사랑과 화평으로 평화롭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정식으로 명칭이 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점중인 겁니다. 짠종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점중 사건이라고 하고 홍콩이나 뭐 이런 시위 같은 걸 좀 동의하는 입장의 나라나 뭐 이런 데는 그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점중 혁명 아니면 우산 혁명.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태로운 방면을 발생한 바 제일 직접적인 교통이 마비가 되고 시민의 정상생활 및 경제 상업 분위기도
엄중하게 방해를 받게 되고 파괴할 뿐만 아니라 홍콩 내의 민주사회, 법치사회가 최고의 기본적인 질서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무너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홍콩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이게 중국 본토에서까지 영향을 끼치니까 아주 위험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국내, 그러니까 중국 본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 본토에서 보는 그 입장은, 그러니까 주요 매체, 그러니까 뭐 인민일보사의 자료를 갖고 예를 들자면요, 홍콩 점중 사건 중에서 중국의 주류 매체이기에 줄곧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게 조금 적재적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면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아주 빠른 시기에 보도를 하는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짐에 동시에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하죠. 그리고 동시에 기사와 사진을 편집해서 또 신문에 올리고 뭐 방송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보도를 동일 시간에 딱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학자들도 평론을 올리고요. 근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그다지 숙지가 돼 있지도 않았고요. 명확한 정설이 되어 있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대륙 기자들, 뭐 학자들, 정확한 그 통계나 뭐 정확한 그 내용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다가 2014년 9월 29일 제3판 인민일보에 점중 불법 집회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갑니다. 그건 이제 위의 내용이랑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일 날 대부분 전문학자들이 점중이 이미 정상적 자유를 포방하는 것이 아님이라고 했다는 그 내용의 골자를 갖고 베이징 대학 교수, 뭐 홍콩 마카오 연구센터의 집행 주임인 짱츠공 및 그 다음에 중국사의 가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 부소장 뭐 모지용 이런 인물들이 홍콩 점중 사건의 자각도로 해독하고 문장을 이렇게 써서 그 신문사에다가 보냈어요. 그 신문사가 그걸 모아서 편집을 해서 그걸 신문에 올린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대부분 홍콩 내의 민주사회와 법치사회 최고의 기본적인 그 질서가 깨지면서 시민들의 정상생활, 특히 경제활동 모든 분야가 마비가 된다는 거죠. 뭐 교통도 마비가 되고 뭐 모든 게 그냥
엉망진창인 홍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센트럴, 그러니까 중심지 근처의 소매점 매출이 전년 대비에 2 내지 5할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홍콩 사업가들이 뭐 돈을 벌어서 뭐 투자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거의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국경절 기간이 되면서 엄청나게 홍콩에서 경제가 폭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해 10월 12일 점중 사건의 부정적인 면으로 홍콩 시민들이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되돌아본다는 굴자의 내용으로 또 그 기사를 올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많은 홍콩인들이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찬성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뭐 친중파도 있었을 거고 중립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찬동한 사람들도 아마 포함이 되었겠죠. 근데 아무튼 어느 그 부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찬성파 쪽이 많겠죠. 그들이 본인들이 이제 가오를 이제 느끼고 나서 자기네가 했던 그 경험들을 남들한테 이제 훈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민주화 시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행사를 하다가 이거는 아니다. 이거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홍콩 사회가 지금 너무 엉망이고 이러다가는 망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네가 분명히 이제 홍콩 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지금도 저런 행위를 하는 저들을 꾸짖고 다시 뭐라고 하죠? 이렇게 선도를 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겠죠? 아무튼 이런 글자의 내용을 또 그 인민일보는 실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홍콩 매체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자, 홍콩에서는 진영이 다른 진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파 좌파라고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당연히 찬성과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또 양쪽으로 또 갈려지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점중 사건을 반대하는 매체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들은 양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중국 본토와 홍콩을 말합니다. 양안의 안정, 평화로운 분위기를 지키고자 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날 점중 사건의 선동자들은 홍콩 사회의 원흉들이고 그러니까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빨리 그들을 체포해서 처벌을 가해야 한다. 그걸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홍콩 경제신문 평론가 저우 후이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 홍콩 대자보 논설에는 이 어지러운 판국을 재빨리 마무리 짓기 원하는데 홍콩 특구 정부와 중화전국 학생연합회가 대화로 풀어서 법치 질서를 되도록 빨리 회복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또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글을 올려서. 그 다음에 2014년 10월 20일 홍콩 문해보는 사설로 점중운동 23일 동안 지속됨으로 인해 홍콩의 법치 뿐만 아니라 경제, 민생, 모든 거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끼친다고 또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홍콩 시민들의 인내력이 최대치로 이제 초과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그 홍콩 시민들이 방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막 붕괴하고 이제 저지를 하려는 행동을 이제 벌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반대 시위를 하는 거예요. 점중 시위를 반대한다. 그래서 점중 사건의 그 인사들은 고급 인민법원에서 금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계속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대규모의 진압을 당하고 맙니다. 자, 이제 점중 사건을 이제 지지하는, 찬동하는 매체들 말씀을 드리면요. 근데 이런 매체는 소수라고 합니다. 1997년 7월 1일 홍콩은 영국 치하에서 중국 치하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자기 나라도 이제 송환이 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 홍콩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불안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영국 치하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민주 또 경제 여기는 자유국가였는데, 자, 중국 치하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중국은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주의였단 말이에요.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의 그 두려움을 갖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홍콩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이제 만명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뭐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1997년 먼 년간은 홍콩이 조금 혼란 시기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그걸 막고자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국 양제 체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50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부터 50년 동안, 그러니까 2047년도까지는 일국 양제 체제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자, 일국 양제, 또 말씀을 드리면 한 나라의 두 가지 체제도 유지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홍콩은 중국의 나라지만 과거에 자유국가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제 적응력을 좀 키우고자 처음엔 자유주의로 조금 가다가 이제 천천히 사회주의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가려고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일국 양제 그 체제가. 그래서 2047년도까지 기한을 줬는데 겨우 15년, 20년 그 사이에 중국이 일반적으로 약속을 어긴 거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직접적인 사건이 뭐였냐면요. 2017년 홍콩 행정 장관을 이제 뽑아야 하는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 간접 선거도 뽑느냐 아니면 직접 선거도 뽑느냐 그걸로 이제 양안이 조금 이렇게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홍콩에서는 당연히 직선제를 요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화에 대한 그런 의지를 이제 포취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간선세, 그러니까 간접 선거 제도로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 인사에 속하는 정치인, 경제인, 유명인 같은 이들이 또 항의를 이제 표시를 하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문장으로 매체나 메신저 아니면 인터넷 위에다가 올려서 발표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10대, 20대들도 그거에 대한 동의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점차 소리가 이제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또 그걸 좀 저지하고자 조금 억압을 좀 했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 홍콩 민주 인사들은 우리 젊은 층들이 좀 자기네의 의지 이런 자기네의 주장을 포취를 하고자 평화로운 시위를 좀 벌였겠죠. 처음에는 이제 조용하게 했겠죠. 거다가
중국에서 또 억압이 또 거세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거세지는 게 아니고 점차 거세지는 거죠. 이렇게 거세지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억압이 거세지면서 이 뭐죠? 그 시위도 이렇게 점차 거세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갈등이 너무나 심해져서 폭력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14년 10월에 아마 발생한 사건입니다.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그 뭐죠? 홍콩 행정장관 그 직선제, 간선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거인 것 같고요. 뭐 민주화적인 요구도 있었을 거고. 아무튼 오늘은 이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근데 뭐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한 내용은 또 조사하고 이제 공부하게 되다가 이제 다른 내용이 생기면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국제 매체를 이제 잠깐 이제 또 소개를 해 드릴게요. 국제 매체 같은 경우는 거의 서양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적대적 편견 혹은 객관적 중립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다. 첫 번째는 점중을 찬동하는 매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국을 적재적으로 편견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지닌 매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영국과 미국입니다. 자, 이들은 이 나라에서는 점중 사건을 색깔 혁명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색깔 혁명이란 뭐냐면 저도 처음에 몰랐거든요. 혁명에 색깔이 있네? 이러면서 뭐 이상한 제목 이름을 갖고 있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중앙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구소련 국가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일어난 일련의 움직임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중앙 유럽,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구소련 국가의 그 치하에 있던 나라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죠. 구소련의 그 치하에 있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그게 막 붕괴하기 시작을 하죠. 이게 이제 1974년 4월 25일 포르투갈에서
카네이션 혁명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 지금에 와서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아직 공산주의가 완전히 붕괴가 된 게 아니라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국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혁명은 아직까지는 더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져나갔고요. 참가자들은 부패하거나 독재적인 정부에 대항하여 비폭력적 저항을 통해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색이나 꽃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이완, 대만에서도 이런 무슨 혁명인지 지금 까먹었는데요. 이걸 또 색깔 혁명에 간주되는 또 혁명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2004년도인지 아무튼 있었다고 해요. 자, 미국 주류 매체에서는 홍콩 점중에 대하여 비범한 흥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주류 매체들 모두 다 이 사건을 색깔 혁명이라고 이제 간주하면서 이게 홍콩에서 지금 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민일보에서 그 국제 그 판에서 엄청나게 미국과 영국 그 매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뿌리쳤다고 해요. 막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색깔 혁명? 뭐가 그렇게 특별히 좋아서 그렇게 난리치고 몰두하냐? 니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이런 그 문장의 내용을 또 인터넷상에다가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영국과 미국에서 또 그걸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아니면 무시했는지는 모르지만 보긴 봤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동시에 영국과 미국은 홍콩 점중 사건 그 발기인들, 그러니까 그 일으켰던 인물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몰래 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좀 시위를 벌이는데 많은 그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인민일보 그 국제판에서도 똑같이 이제 그걸 이제 비난을 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연합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우산 혁명이 홍콩에서 확산 중이다 이러면서 되게 높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영국에서 그 독립보라는 신문이 있대요. 그 신문사에서 홍콩 점중 사건을 홍콩 우산 혁명이라고 처음에 발표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게 이제 명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영국과 그 미국 매체에서는 대다수 홍콩 점중 사건은 중국에서 보는 입장과 완전히 다르고요. 홍콩 시민들이 진정한
민주화의 각성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함에 환영한다 라고 크게 호응을 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중을 반대하는 또 국제 매체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이 내용은 좀 아주 간단합니다. 소수돼요. 그 많지가 않대요. 그리고 인도 같은 여러 나라에서 이 점중 사건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쪽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찬동과 지지를 한다는 내용을 보도합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냥 인도 같은 그 나라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그 기사에서도 그 인도에 대한 기사만 있어서 아무튼 이 인도에 대한 그 입장만 얘기를 할게요.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홍콩 경제 그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콩 경제가 계속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인도 경제도 계속 나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홍콩 경제가 계속 좋아지면 자기 인도 경제도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홍콩 경제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자기네 그 피해가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인도라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인도 같았으면 홍콩이 지금 하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릴 거예요. 그리고 반대를 하겠죠. 니네 자꾸 저러면은 계속 경제가 망할 텐데, 야, 우리가 니네 때문에 또 우리도 망할 수는 없잖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제가 좀 억진가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소수에 반대하는 국제 매체들을 또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콩 점중 사건이 민주화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많을 것이라는 내용의 우려에 또 글을 올리고요. 그리고 서방 매체는 홍콩을 많이 부실하게 만들 것이며, 뭐 홍콩이 중국 반대의 고정관념을 갖고 보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점중 사건에 항의를 당하는 중국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저 홍콩 니들이 벌이는 시위 그런 거 무시하지. 니네가 하는 그 행위에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눈여겨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냥 니들은 유린만 당할 것이다. 라고 또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정확한 그 테스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해석한 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이 반은 좀 있어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뭐 보신 분 중에 뭐 홍콩 그 우산혁명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이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 이거 이 내용 너무 이상하다. 너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동영상 삭제하겠습니다. 제가 그 틀리고 막 오류 많은 걸 올려갖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안 되니까요. 아무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